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현지에 파견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이란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과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면 좋을지 중동 문제 전문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여야의 정치 공방이 한창인데요. 저희는 정치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중동 문제 전문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실언이죠. 명백한 실언입니다. 왜냐면은요, 사실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장병들하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공개된 장소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끼리만 있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그 말을 했고 그 지역이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곳에서 지금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를 해준 쪽에도 굉장히 불편한 발언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안 나갔거나 전혀 묻혔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 발언이 전 언론에 다 통해서 바로 중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실수입니다. 예, 실제로 이 두 나라가 어떤 적의 관계인가를 놓고도 그 정치인들이 그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이제 중동 문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실제로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어떤 관계인가요? 일단 그 정치인들의 반응은 제가 좀 비판할 게 꽤 많은데요. 먼저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란이 특히 1979년에 혁명으로 현재 체제로 바뀐 다음부터는 주변 국가들의 이란의 혁명을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받아왔고, 또 주변 국가들이 이란과 같은 정치 변동이 자국에서 있을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란을 잠재적인 위협 내지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았던 건 그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UAE와 이란과의 관계는 UAE 자체가 우리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요. 네. 둘 사이가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아요. 특히 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내에 있었던 이란이 이제 속한 시아 종파의 지도자를 처형하면서 이란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그래서 2016년 니무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처형을 하니까 이란에서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그리고 마슈하드에 있는 영사관을 습격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청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단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고요. 대사급 외교를 공사급으로만 낮췄어요. 예. 그리고 6년이 지난 작년 8월에 다시 대사 관계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양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이 UAE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란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우리가 규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나라든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지만 또 협력적인 관계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위협적인 국가인 것은 맞지만 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네, 사이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지금 UAE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UAE가 그런 말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외교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싫어하는데 누구를 속으로 싫어하는 것만 알고 있지, 그걸 바깥으로 내는 거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외교가 기술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련하게 외교수를 발휘하고 있죠.
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아랍에미리트의 장병들을 파견할 정도로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아크 네. 부대 장병들은 이란을 적으로 그 생각하고 복무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아크 부대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번 실언 때문에 아크 부대가 왜 거기에 가 있는가에 대한 또 과거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사실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 신문을 한 번이라도 뒤져보신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게 되는데요. 이게 다시 되살아나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크 부대의 존재가 왜 거기에 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이 있고, 우리 이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뭐 한국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굳이 제 말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예. 자, 네네.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제 교수님께서는 이란에서 그 공부도 하시고 또 이란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좀 그 느끼고 계세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외교부 사안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우리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란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외교부라기보다는 그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런 강경 노선을 가진 정파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외교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외교로 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발언을 실언을 했으면은요 빨리 덮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을 아끼는 태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더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란이 UAE의 적이냐 아니냐 그거를 진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네.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말 한마디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주변에서는 있으면서 수면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고, 그리고 외교부가 움직일 공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꽤나 그 경력이 많다는 여당 정치인들이 외교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UAE의 적이냐 아니냐, 그거 적인 거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아하. 그래서 외교부가 그거를 그렇습니다라고 그렇다고들 합니다라고 해도 그거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냐 이거. 그러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대통령 실언을 더 확대 생산하는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수면으로 가라앉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이걸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옛날과 달라요. 이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다 이란으로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되거나 방송도 자막 달고 다 나가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 과거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도 시청률이 매우 높게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 뭐 여러 가지 잘 파악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나라 강남에 그 테헤란로도 있고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좋은 편 아니었나요? 네, 좋은 편이었죠. 사실은 테헤란로가 생긴 거는 지금 현 이란의 체제 이전에 왕정에서 왕정 때 우리하고 같이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는데, 그러나 그 정치 체제는 바뀌었지만 현 이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진 찍는 명소거든요. 테헤란로 시작하는 그 표속 돌 같은 거. 하나만으로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 외교는 되는 겁니다. 문화적 외교가 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말도 젊은 아이들은 저한테 가면은 막 한국말로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한국을 좋아했던 나라인데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뭐 그거는 뭐 40년 이상 그랬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한국에 자꾸만 이렇게 삐딱선을 차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70억 불 정도 되는 돈을 이란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 당연히 이란이 가져가야 될 돈인데 미국 때문에 못 주고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다면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란 쪽을 계속 달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란 쪽을 또 곤혹스럽게 하니까 이란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괘씸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또 걱정이 되는데 그 과거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이란에게 우리 선박이 납포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심각하게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란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상황이 계속 안 좋게 되고 우리가 돈을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지는 않아도 성의는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지는 못해도. 네. 한다면은 그거는 뭐 이란 쪽에서 이 시점이 뭐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강경파들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들은 아예 배를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불을 꺼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외교부에도 중동 전문가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외교부는 일을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일을 잘하는데 밖에서 외교부 밖에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면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켜 놓으면 외교부가 아무리 뛰어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이 정치인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조용히 할 테니까 잘 좀 해보소 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거든요.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네. 앞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좀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조언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책임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물밑에서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친선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이 굉장히 강력한 잠재 국가입니다. 우리가 중동의 독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조업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이란이고요, 중동에서. 그리고 이란의 그 무궁무진한 그 천연 자원과 함께 인적 자원은 우리 한국의 요즘 새로운 중동 뭐 개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이 다시 깨어났었을 때 우리가 이란에 살 수 있는 건 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그렇게 30년 한 세대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가 없다면은 지금처럼 하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란 없어도 그냥 아랍 국가들하고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란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이란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적이니까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이란과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해서 당장 그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미국 기업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들과 참 잘 지내는 그런 그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실수 하나로 인해서 그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종교 간의 평화 또 국가 간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도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거의 똑같은 말인데요. 대통령을 아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때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지만이 너무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아끼는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말을 상가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는 그 예의가 바른 국가고 또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수한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이웃 나라들과도 잘 지내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외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